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진다. 어릴 때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웠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착함이라고 배웠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살아보니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훨씬 어려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내 옆에 누가 남아있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내 삶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왜 나는 멀어지지 못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예상보다 깊었다. 그리고 모든 답은 하나의 단어로 이어졌다. 경계. 나는 어느 시기 내 삶이 어딘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했고, 아무리 도망쳐도 사람에게 잡혀 있었다.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이 몇 개 얹힌 것처럼 늘 묵직함이 있었다. 그 묵직함의 정체는 사람이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 내 시간을 당연하게 쓰는 사람들, 나의 기분보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들 옆에 있을 때면 내가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을 끊지 못할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스스로와 싸웠다. 하지만 그 싸움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내가 착해서, 내가 거절을 못해서, 싸움 나는 게 싫어서, 이 관계마저 없어지면 고립될까봐. 하지만 그 모든 답은 문제의 가장자리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이었다. 경계가 약한 사람은 타인의 요구와 나의 삶을 구분하는 선이 흐릿하다. 이로 인해 타인의 감정 요구 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관계가 불균형해지고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지쳐버린다. 즉, 나는 착해서 지친 게 아니라 경계가 없어서 지친 거였다. 경계는 여기까지는 나, 여기부터는 너를 명확히 구분하는 심리적, 정서적, 시간적, 관계적 선이다. 경계를 세우는 핵심 개념은 크게 네 가지다. 1. 감정의 분리. 너의 기분은 너의 것이고 내 기분은 내 것. 2. 책임의 분리. 너의 선택은 너의 목, 내 선택은 내 목. 3. 시간과 에너지의 보호. 타인의 문제로 내가 무너지지 않음. 4. 선택권의 유지. 무조건이 아니라 선택으로 관계함.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상대가 경계를 뚫고 들어오기 쉬워진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끌려다녔던 관계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부재했던 나의 문제였다. 경계는 싸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싸움을 줄이는 기술이었다. 경계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선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를 세우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내 삶에서 유독 힘들었던 몇 명의 사람을 떠올려 보면 어떤 공통적 징후가 있었다.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내 마음은 계속 소모됐고, 도와줘도 고마움은 없었고, 맞춰줘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그게 사람의 성격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건 더 큰 패턴의 일부였다. 심리학에서는 경계를 넘어서 타인을 소모시키는 사람의 패턴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침투형. 타인의 시간, 감정, 공간을 허락 없이 점유하는 유형. 갑작스런 전화, 반복되는 부탁, 너는 왜 내 말 못 들어줘? 이런 특징이 많다. 2. 지배형. 상대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기준으로 관계를 끌고 가는 유형. 죄책감 조작, 감정으로 압박,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등의 패턴을 보인다. 3. 회피 의존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떠넘기며 상대의 공감을 끌어내는 유형. 너밖에 없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하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피해자 역할을 통해 상대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내 주변에도 이 세 유형이 있었다. 내 시간을 계속 침범하던 사람, 내 감정에 죄책감을 씌우던 사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배신자로 몰던 사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람보다 놓아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다. 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내가 지치고 상처받고 계속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속에 살면서도 정작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었다. 나는 떠나지 못한 게 아니라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이 혼자가 될까봐, 내가 틀린 사람이 될까봐, 나만 나쁜 사람이 될까봐, 관계를 잃으면 삶이 더 작아질까봐. 그러나 이런 두려움의 뿌리를 파고들면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감정이 있다. 죄책감. 심리학에서는 경계를 세우려는 순간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을 관계적 죄책감이라고 부른다. 이 감정은 다음 상황에서 강하게 작동한다. 타인의 감정 변화가 내 책임처럼 느껴질 때,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는 것에 대한 불안, 갈등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회피 경향,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운 심리적 의존. 즉, 우리는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던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를 갉아먹은 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지 못한 나의 모습이었다. 심리학적으로 경계가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감정이 쉽게 휘둘린다. 상대의 기분, 말투,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린다. 2. 거절이 어려워 자동 수락 패턴을 보인다. 고민할 틈도 없이 내라고 말한 뒤 후회한다. 3. 책임이 뒤섞여 있다.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다. 4.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돌봄은 받지 못한다. 5. 상대의 요구에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인다. 경계 침범자는 이 반응을 이용한다. 6.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린다. 자기 시간이 사라지고 일정이 어긋나고 체력이 무너진다. 7. 감정 피로가 지속되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확히 무슨 일이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진이 빠진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하면 막상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계속 소모된다. 그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뚫려 있다는 신호다. 이번엔 심리학적으로 나이 들수록 멀어져야 하는 사람들 유형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내 감정보다 자기 감정이 항상 더 중요한 사람. 경계 침범자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감정 우선주의다. 자기 불편함은 크게, 타인의 불편함은 작게 본다. 이 사람과 대화하면 나의 이야기는 항상 끊기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대로 끝난다. 2. 부탁을 의무처럼 만드는 사람. 경계가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수단은 죄책감 유발이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나였으면 도와줬을 텐데.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내 가슴이 점점 더 움츠러든다. 3.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경계는 시간 보호가 핵심이며 시간을 침범하는 사람은 가장 직접적인 경계 파괴자다. 4. 사과 대신 변명만 하는 사람. 경계 침범자는 책임 회피 경향이 높으며 감정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패턴을 보인다. 5. 나의 침묵을 약점이라고 믿는 사람. 경계가 약한 사람은 갈등 회피 패턴이 강해 침묵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하지만 침묵은 어느새 그들에게 신호가 되어 이 사람은 밀어붙여도 되겠구나로 받아들인다. 6.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관계는 상호성에 기반하지만 경계 침범자는 받는 것에만 반응한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 말 속에는 너는 나한테 부족하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7. 나의 성공, 행복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 건강한 경계를 가진 관계에서는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앞에서는 축하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나를 깔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8.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사람. 경계 침범자는 감정 폭발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9. 나를 도구로만 바라보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 유형을 기능성 관계라고 부른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연락이 없다. 문제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내가 더 문제였다는 것이다. 10. 내 경계가 생겼다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 경계를 세우면 가장 먼저 떠나가는 사람은 경계를 무시해온 사람이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단순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계를 처음 세우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조용한 이해, 다른 하나는 격렬한 반발. 이 둘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다. 이해하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반발하는 사람은 내 경계를 뚫고 들어와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경계를 세우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내가 경계를 세웠을 때 나를 존중해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남았다. 반대로 불편해하고 불만을 드러낸 사람들은 서서히 멀어졌다. 그때 나는 알게 됐다. 내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있다는 것을. 경계의 핵심은 단절이 아니라 구분이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감 정 영역을 분리해 건강한 거리감을 만드는 기술이다. 경계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나의 삶은 내가 지켜야 해. 나는 멀어진다는 것이 차갑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오히려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다. 거리가 없으면 상처가 커지고 상처가 커지면 결국 관계는 무너진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계를 세울 때 누구나 맞닥뜨리는 네 가지 핵심 심리 원칙이 존재한다. 1.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 상대의 기분 변화를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경계는 즉시 무너진다. 2. 타인의 문제는 타인의 몫이다. 책임 분리는 경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3. 거절은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거절을 통해 각자의 선을 이해하게 된다. 4. 갈등은 경계의 일부다. 갈등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계를 세울 때 잠시 흔들리는 과정은 정상이며 오히려 성장의 신호이다. 경계를 배우고 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잘 떠나야 하는 사람, 잘 남겨야 하는 사람. 둘 다 중요했지만 그 기준은 명확하다. 심리학에서는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한다.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는 사람, 일방적 요구만 하는 사람,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 내 변화에 불편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갈시키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의 기준. 경계를 존중한다. 불편한 감정을 성숙하게 대처한다. 내 시간을 기다려준다.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 거절을 이해한다. 나의 성장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내 삶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 경계를 세우는 과정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만들었다.
1.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삼지 않는다. 2. 부탁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3. 내 시간은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4. 죄책감은 관계 유지의 도구가 될 수 없다. 5.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한다. 6.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맺는다. 7. 내 삶을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두기를 한다. 이 선언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찾기 위한 작은 도구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람보다 놓아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말은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는 내 삶을 지켜줄 사람, 내 경계를 존중해줄 사람, 내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을 사람, 내 성장을 함께 바라볼 사람만을 옆에 남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경계는 타인을 향한 벽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지키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책 나를 지키는 관계의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과 제 생각을 함께 얘기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관계를 붙잡는 게 성숙이고 양보하는 게 어른스러움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관계를 유지하는 용기보다 정리하는 용기가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그 어려운 일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사람을 잘라내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기술이다. 경계는 벽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나, 여기부터는 너. 감정, 책임, 시간, 선택의 선을 분명히 그을 때 싸움은 줄고 하루는 가벼워진다. 우리는 사람을 버리려는 게 아니다. 내일의 나를 지키려는 것이다.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 냉정이 아니라 자애, 거리두기가 아니라 가까움을 오래 가게 하는 기술이다. 당신의 내일이 타인의 파도가 아니라 당신의 나침반으로 움직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